1위를 준 거야? 난 이제 MZ가 이거야? 있었으니까. 이럴 거야? 알아, 이럴 거야? 자, 다음 문제도 오늘 방부등식하고 속가속도만 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앞부분이 이어지는 거라 제가 많이 개념 설명할 건 없습니다. 그냥 풀면 되거든요. 자, 방부등식 바로 해볼게 그냥. 딴 거 없이. 잘 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120쪽에 필수에서 1번을 봐요 그냥. 바로 들어가도 돼요. x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은 0에 뭐래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을 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실근이 몇 개인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하면 돼? 얘가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는지만 알면 되죠.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분에서 그래프로 확인할 거예요. 그렇죠. 안 한다고요.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얼마? 12가 돼요. 그러면 실근이 뿔마이가 나오지. 그럼 fx를 그리는 거야. 물결을 그리고 이 극대극소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네. 그 다음 뭐 확인하면 되냐면 극대일 때와 극소일 때 부호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극대일 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요. 그럼 플러스 나오죠? 2를 집어넣어요. 네. 마이너스 나오죠? 됐어요? 네. 그러면 x축은 이 둘 사이로 지나가겠죠? 그래서 네. 실근이 몇 개 나오겠어요? 3개 나온다.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네. 그래서 함수 그래프로 실근의 개수를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에요. 자, 2번으로 살짝 응용을 121쪽입니다. 살짝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얘도 너무나도 쉬워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k는 얼마? 0이라는 또 3차 방정식이 의 근이 다음과 같도록 하는 실수 k값 또는 k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러면 뭐뭐 구하라고 했냐면 세실근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두실근 나오는 경우, 그 다음 뭐예요? 한실근 나오는 경우, 이 세 가지를 다 구하래. 그거에 맞춘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나왔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항상 여러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습관을 들여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모르는 잠깐만 손가락 좀 넣고 잠깐만 기다려봐. 비싼 물을 사용하지. 비싼 물 있다고 있어요. 어떤 물 비싼 물? 진짜 비싼 있다고. 그 사람 이름이 그 라이트 할 때 아니야 구라야. 야, 녹화되고 있어 다 지금. 기다려. 자, 빨리 보자. 만약에 이 문제를 요거랑 같은 방식으로 푼다 생각을 하면 요거를 함수로 넣는 거야. 요 3차 함수가 0이라는 건 x축 맞아? 0이라는 건 항상 x축. 왜 x축이냐면 둘 다 얘도 y고 얘도 뭐예요? y인데 y는 0이 원래 x축이거든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 2개, 1개가 되도록 그래프를 움직여보면 되는 거지. 근데 그래프를 움직일 때 이 3차 함수 뭐예요? 이 물결 모양 전체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전체를 움직이는 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볼 때는 항상 심플하게, 특히 미정계수 k가 어디 있어? 상수항에만 있죠. 이런 경우는 함수를 조금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랑 k를 넘긴 상수 함수 2개로 함수 2개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다 는 얼마? k라고 이항을 시키면 이제 많이 쉬워지는 거예요. 요 3차 함수랑 상수 함수의 교점이 3개, 2개, 1개면 되는 거지. 그럼 어떤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이 3차 함수를 고정해서 그리고 누구를 움직이는 거야? k만 움직이는 거지. 뭐가 낫겠어? 이렇게 생긴 곡선 움직이나? 아니잖아. 곡선 고정시켜놓고 직선 움직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야. 앞으로 무조건. 자, 그러면 요거 fx를 합시다. 얘 미분하면 요다가 x는 얼마야? 3x 이거지. 그럼 실근은 0이라 얼마 나와? 2가 나오죠.
그럼 fx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에 무슨 축이 지나가? y축 0이 지나가고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2라는 얘기지. 그 다음 체킹 하나. 그때 쏠 때 함수값만 구해놔 우선. 0일 때 함수값이 얼마예요? 0이니까 무슨 축이 지나가요? x축이 이렇게 지나가죠. 이제 이렇게 되게 돼. 끝났네 그러면. 2일 때도 구해봅시다 함수값을. 2를 집어넣으면 12. 아니 그거. 당연히 0이겠죠. 프라임이니까. 여기다 넣어야겠죠. 2를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요? 네. 이거 얼마래? 마이너스 4래 함수값이. 그럼 자, 얘 고정 누구 움직이면 돼? K 움직이면 된단 말이야. K가 여기 있어. 실근 몇 개야? 한 실근 여기지. 그럼 K 값은 양수에서 어디? 0일 때 두 실근으로 바뀌는 거 맞아요? 그러면 0보다 어떨 때? 클 때 한 실근 맞습니까? 또 하나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도 한 실근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나왔죠. K는 0보다 크고 또는 K는 마이너스 4보다 어떨 때? 작을 때 한 실근이다. 그러니까 두 실근일 때는 한 번, 두 번 접접일 때죠. 0일 때는 얼마? 마이너스 4일 때예요. 그래서 두 실근일 때는 K가 얼마일 때? 0일 때와 K가 얼마일 때? 그 사이에선 뭐 몇 실근이에요? 3실근이죠. 따라서 적다. 여기 K가 얘는 얼마? 마이너스 4초가 얼마? 그럼 미만일 때 3실근입니다. 방부등식은 이게 끝이에요. 개념이 끝인 거예요. 이거 분리만 좀 잘 해주세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계속 풀어볼 건데요. 필수에서 3번. 이제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이게 기본 스탠다드면 옵션 하나 추가한 거예요. 옵션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그 다음 자 필수에서 3번 봅시다. 얘도 추가돼도 많이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 방정식. 야 이거 그냥 이항시키고 시작할게.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는 얼마? 야 무조건 이렇게 하시라고. 자 이번엔 조건이 조금 더 들어가. 실근의 개수와 실근의 부호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옵션 추가, 부호 추가시킵니다. 자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몇 개? 2개랑 양 몇 개? 1개. 그 다음에 2번은 뭐래요? 하나 2개 양이죠. 1 양이 1 때문에 뭘 구하는 거야? K 값의 범위를 구할 겁니다. 자 얘도 뭐 어렵지 않아요. 뭐 해야 돼? 요 선차함수랑 얘랑 할 거야. 얘 그려놓고 얘 움직일 겁니다. 자 얘 그리세요. 그럼 제 미분 때려야겠죠. 이거 이름 fx라고 또 지어주고 f'x는 얼마예요?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여기 실근은 마이너스 1에 얼마 나와? 2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얼마나 그리기 쉬워요. 또 물결이죠. 물결의 이오지점이 얼마? 마이너스 1과 2 극대수가 바로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이걸 그려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근의 뭐야? 개수가 아니죠. 근본적으로 근본은 있어요. 실근이 총 몇 개예요? 다 둘다 3개니까 K는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야. 근데 X의 뭘 알아야 돼? 부호를 알아야 되지. 그러면 X의 부호를 알려면 뭐 하셔야 될 것 같아? X의 부호를 알려면 누구의 위치를 알면 될 것 같아요? Y축의 위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항상 반대로 좀 생각이 들긴 한데 X축은 Y의 부호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Y축은 뭐야? X의 부호를 결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더 좋겠지. 그럼 누구 잡아줘야 돼? Y축의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Y축의 위치는 어디가 Y축의 위치죠? fx 요건가요? 여기 다 있죠. 0, 어디 지나요? 0 지나요. 그러면 우선 Y축은 얘랑 얘 사이에 대략 뭐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요거 맞네? 여기지. 그럼 Y축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0, 잠깐 여기 무슨 축들이 같이 있어요? X축들이 같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자 보자. 그러면
그때 우리 뭐 해야 되냐면 k 값 쓰니까 y 값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y 값 항상 극대랑 극속 갖고 해놓으면 되거든요. 마이너스를 저기다 집어 넣어봅시다. 맨 처음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0이니까 얼마야? 7 맞아요? 네 7이고 그럼 얘는 더 작겠네. 그럼 2를 때려 넣으면 16 이거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얼마래요? 20인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체킹 잘 하시면 돼요. 천천히. 자, 스캐너. 쨍. 실근 몇 개? 한 개. 무슨 근이야? 그 부호까지 얘기해. 양의 실근이야. 쨍. 두 개. 요때 뭐야? 양 하나, 하나. 찡. 하면 뭐야? 두 개, 양 하나. 찾았어. 두 개, 양 하나. 여기 있지. 그러면 K는 7보다 작고 요때 뭐야? 하나, 하나, 양 하나 보이는 거지 지금? 여기 음이야 여기가 요게 0이라는 데고 요게 양이란 말이야 요 사이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이게 맨 처음 요거 맞아요? 그러면 K값의 범위는 0 초과 7 뭐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요 스캐너 내리면 하나 뭐예요? 양 두 개 우리 원하는 여기 나왔죠? 이 아래는 다 하나 양 두 개, 하나 양 두 개, 하나 양 두 개, 하나 양 두 개, 하나 양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됐어요? 그럼 이 사이겠죠? 정답은 그때 A 값의 범위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20이냐? 네. 보다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만. 근의 부호가 나오면 뭐야? X의 부호를 하려면 Y축의 위치를 잡는 거다. 이거 마시면 되겠네요.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필수의 4번 하나씩 풀어볼게요. 진짜 미적분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래프 그려놓고 얼마나 재밌어. 근데 이걸 못하면 그냥 너무 어려워 이런 건데 이걸 할 줄 알면 너무 재밌단 말이야. 자, 그 다음 필수의 4번 한번 해볼게. 3차 방정 뭐 똑같은 내용일 것 같긴 한데 뭔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2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2x는 또 넘겨 뭔지 몰라도 넘겨다 이에 근이 다음과 같도록 하는 실수 k값 또는 k값의 범위를 걸어 서로 다른 세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한 개의 실근인가요? 똑같은 거 내용이 문제겠네. 이게 왜 나왔어? 아까 필수 2번이랑 뭐가 다른 거지? 똑같은 문제 아니야? 필수 2번이? 그치?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똑같은데 왜 이거를 왜 숫자 방식 그랬던가 한 개씩 바꿨잖아요. 문제 똑같은 거 같은데 이거? 네, 필수 예제 4번은 필수 예제 2번을 참고하십시오. 문제 똑같습니다. 그냥 그림 그린 다음에 K 움직이면서 세 개 두 개 한 개 찾으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냈을 거야? 이유를 모르겠네. 뭐 의도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 의도가 없는 것 같은데. 항이 하나 더 있어. 아. 네. 첫 번째 2차까지 있고 이번에 1차까지 있고. 네. 아 완전 다르구나. 아니 또 의도를 몰랐네. 뭐 아니 4차면 몰라. 4차면은 그냥 이해하겠는데 3차는 두 번 하고 뭐 하자는 얘기지? 문제 만들 나 졸았나? 맞다. 이거 빼먹었다고 또 했나? 그냥 똑같아서 넘어갈게요. 필수 예제 5번. 자, 부등식인데 똑같아요. 삼각방정식, 삼각함수, 삼각부등식이랑 달랐나요? 똑같았죠? 똑같습니다. 자, 필수 예제 5번에 2번을 해볼게. 얘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 자, 두 함수 fx는 x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9x g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k가 있다. 자, 근데 뭐래?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 이러면 된다는 얘기 맞아요? 모두 누가 위에 있으면 돼?
fx가 gx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요 상태로 보자 하면 요 몇 차 함수가 4차 함수가 요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보다 항상 뭐예요? 크가 같아야 돼? 네. 모르겠다. 그림 이렇게 생기면 돼요. 약간 뭐 이런 상황들은 올 수 있겠지. 이런 상황이 되기 위한 K값의 범위를 구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렵단 말이야. 얘도 곡선이고 얘도 곡선인데 이 상황이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물론 뭐 해보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3차와 4차의 위치 관계, 높이 관계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단순화 시키는 거예요. 그냥 얘를 대입하고 얘를 대입하면 그냥 쭉 식이 나오죠. 거기에서 뭐만 하면 돼? 미정계수 K는 어디에만 있어? 상수항에만 있잖아. 그럼 뭐 하시면 돼요? 그 K와 나머지 식으로 분리시켜 놓으면 하나의 함수와 상수함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 어떻게 할 거냐? 얘 여기다 넣고 얘 여기 넣은 다음에 마이너스 K지. 얘를 어디로 보내? 좌변으로 보내고 나머지 얘를 싹 다 어디로 보낼 거야? 우변으로 보낼 거야. 그래도 플러스 K보다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K보다 플러스 K가 낫거든요. 자, 이항을 했다 치면 K는 뭐다? 크거나 같다. 그럼 나머지 쭉 쓸 건데 내림차순으로 써야 되니까 4차부터 2, 4 온 거예요. 마이너스 x 몇 제곱? 4제곱. 얘 이쪽으로 2, 4 넘어왔죠? 그럼 마이너스 4x 몇 제곱? 3제곱. 제 2, 4 왔죠? 없어지죠? 얘 2, 4 오면요? 16x인가요? 이거죠. 그러면 굉장히 단순화된 거란 말이야. 이 4차 함수랑 얘 상수함수랑 얘가 항상 얘보다 어디 있으면 돼? 위에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 어떻게 생겼겠어?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K가 얘보다 어떻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즉슨 무슨 뜻이야? 이 함수 갖고 있는 최대값보다 K가 크거나 뭐하면 돼? 같으면 되는 거죠. 최대값의 후보는 극대값 중에 있겠죠. 무조건 X범위가 따로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얘 뭐 하시면 돼요? 미분하시면 되는 거. 그럼 미분 때려버리면 마이너스 4x 몇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12x 몇 제곱 플러스 몇 x? 16. 이거 맞습니까? 네. 마이너스 4로 그냥 시원하게 나눠버립니다. 금방 알아보면 되기 때문에 뭐 부호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예요? 3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는 얼마? 그럼 그 해만 그냥 우리 구하면 돼. 우리 목적 해만 구하자요. 1 하나 해 나오지. 자, 그럼 1로 조립제법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색은 다 구해야 돼요. 이거 무조건. 그러면 조립제법 들어가 1, 3, 0 맞아? 우리 뭘로 되는 거 알았어? 1로 되는 거 알았으니까 1 그대로 내려오고 1 곱하면 1 더하면 4 곱하면 4 더하면 4 4 0 됐죠? 자, 요거 x제곱 완전 합식이냐? 네. 얼마씩으로 나와? 마이너스 2가 중근으로 나오지. 그럼 이렇게 안 생겼네. 자, x는 마이너스 2에서 뭐 나와? 중근과 1의 한식근을 같죠? 그럼 여기서 뭐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아, 올라가다가. 그러면 우선 얘 실제로 변속이 생겨 이렇게 갔다가 한번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라는 얘기고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니까 1일 때 무슨 값을 가져? 최대값을 갖지. 그럼 K는 얘보다 크거나 뭐 하면 돼요? 같은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1을 쭉 다시 와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1을 넣어주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11 나오니까 따라서 K는 11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렵게 좀 하지 마세요. 문제 풀 때 아주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얘는 해설을 어떻게 풀고 있는 거야? 모르겠어. 이걸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필수의 6번 보겠습니다. 얘도 똑같아. 문제가 그냥 하나야. 처음부터까지 하나라고 지금 보면 거기서 조금씩만 변형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거의 문제가 똑같아서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풀어도 되거든요. 6번에 2번을 해볼게요. x가 3초가일 때 x법이 제한시켜 놓은 상황에서 x제곱 마이너스 x3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 아이고 이거 이렇게 돼 있네. 자, 얘가 성립하면 된대. 그러면 뭐 하면 좋아? k 빼고 싹 다 보내. 귀찮아도 다 보내줘. k는 양수가 편할 거야 아마.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몇 x? 9x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3차원 그래프가 얘보다 작으면 어느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만 3초과에서만 그 범위가 어딘지 우리가 찾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럼 가보자. 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얘를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되겠지. 얘를 미분을 때려버리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 x 마이너스 얼마야? 9죠. 마이너스 3을 그냥 나눠버려요. 인수분해만 하면 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얼마예요? 3이죠. 이거 맞아요? 식은 1하고 뭐 나왔어요? 3 나왔고 그리고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1과 여기 얼마죠? 3이죠. 뭐랬어요? x가 3 초과래요. 그럼 여기 x니까 x가 3 초과니까 여기 초과해서 이 부분만 그럼 인정되는 거 맞아? 요 부분에서 뭐 하면 돼? k가 얘보다 크면 되지.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다 없는 거야. 여기는. 자 그러면 k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이제 우리 여기에 와서 요 해당되는 거지. 쭉 걸쳐도 해당되죠. 둘 다 미포함이니까 얘도 크면 되고 쟤도 크니까 여기까지 되는 거야. 그럼 3일 때 y 값만 찾으면 돼. 그럼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0이냐) 네. 이렇게 지나가네. k는 0보다 크거나 뭐하는데? 같은 거겠죠. 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까지 되고, 네, 이렇게 하면 방구듯이 끝났어요. 제 말대로 쉽죠? 그냥 다 똑같아요. 계속 k밖에 안 나와. k. 이거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속가속도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속가속도도 쉬워요. 뭐 이 부분에서 고생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처음에 배울 때는 어쨌든 뭐 새로운 용어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 미적에 잘 대입시키면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뭐 나오냐면요. 위치, 속도, 가속도 요 세 가지의 개념이 나올 거예요. 위치, 속도, 가속도 요 세 가지가 나올 건데요. 위치 뭔 얘기인지 알지?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은 상하 운동과 좌우 운동만 있다고 볼 건데 우선 좌우 운동만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위치는 뭐냐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디에 위치해 있다 이걸 이야기할 겁니다.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알아볼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속도도 같이 알아보자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보통 저희 위치를 뭐라 부르냐? FT라고 많이 부를 겁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T는 치환한 게 아니죠? 타임이에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에 따른 위치, 어디에 있을 거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 저희 속도 뭐라 부를 거냐면요. V라고 부를 거예요. VT. 그럼 시간에 따른 V, 속도란 뜻입니다. 자, 여기는 뭐 A, 가속도는 이제 A라고도 부르는데, 그래, AT라고 합시다. 이제 이걸 가속도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결과부터 얘기해 줄게.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 속도가 나올 거예요.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가속도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 미분, 얘가 이게 더함수네. 얘를 두 번 미분하면 뭐가 나와? 가속도가 나온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우선 이거부터 위치 미분하면 속도가 나옵니다. 그냥 이것만 알아도 되긴 해. 위치라는 것을 미분하면 뭐가 나와? 속도가 나와. 이것만 그냥 외우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풀 때 계속 그걸 풀 거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첫 개념 수업이니까 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지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살짝. 자,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속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순간 속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시간이 가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착 했어. 그럼 이제 또 움직이는데 순간 착 해서 그 있잖아 카메라 속도 카메라 있지. 그거 찍어봤어. 그러면 그 지나가는 순간에 속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속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실생활에 적용하면 실제 자동차가 움직일 때 속도계 움직이잖아. 속도계가 뭐 평균 속력을 재는 게 아니고 뭐야 그 순간순간에 계속 그 빠르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자동차의 그 속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치에 대한 한번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 ft라는 함수 그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좀 확 티나게 할까? 얘가 이렇게 생겼다 칠게요. 이게 뭐라고? f 여기가 무슨 축이야? t축이지. 그럼 시간에 따른 뭐야? 위치들인 거야. 근데 보통 t는 0부터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음수의 시간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기본적으로 정의역은 양수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위치를 알아보자고. 여기서 시작을 했겠지. 여기서 스타트한 거야. 스타트했다가 좀 어떻게 돼? 우리 오른쪽 아래로 오른쪽 왼쪽으로 할게. 오른쪽으로 하면 양수가 왼쪽으로 하면 음수가 같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뭐야? 커지고 있으니까 위치가 오른쪽으로 계속 간 거죠. 요때 잠깐 뭐해? 멈춘 거예요. 이 상황을 제가 실제로 이제 이게 과학적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하면 여기서까지 오른쪽 갔죠. 너 놓고 갔다. 그래서 다시 뭐예요? 빠꾸를 해요. 빠꾸를 해서 찾았다. 다시 가야지 하고 계속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가는 상황인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위치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럼 순간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속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냐? 잘 봐봐.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 속력은 그 알지 공식? 속력은 뭐죠? 시간만의 거리. 됐어요? 속력은 뭐래요? 시간만의 거리래요. 얘가 시간이고요. 얘가 뭐죠? 거리 아니에요. 위치가 거리예요. 그럼 미분이 뭐죠? 기울기죠. x분의 y가 뭐야? 미분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얘분의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속도. 맞는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 갔어? 그걸 속도라고 부르는 거죠. 요때 뭐예요?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때 접착 길이가 나면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요때 순간 속력이 나오는 거죠. 순간 속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순간이라는 단어 안 붙이고 그냥 뭐가 나오는 거예요?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뭐 양이 되는 거 같습니까? 플러스의 속도를 가져요. 그럼 이때는 뭐예요? 0이죠. 그럼 속도 뭐예요? 멈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마이너스를 갖죠. 그러면 속도 마이너스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빠꾸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속도는 뭐가 있냐면 부호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가는 방향에 따라 속도는 부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게. 아까 실생활에서 자동차를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자동차 운전 너희가 해보진 않았지만 속도계 한번 본 적이 있잖아요. 운전할 때 가다가 야 앞으로 가 50km 가고 있었어. 네. 유턴 했어. 이렇게 거꾸로 가. 그럼 마이너스 속도로 나오진 않잖아. 다 뭐로 나와? 플러스로 그냥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자동차에서는 속도라고 안 하고요. 그걸 속력이라고 불러요. 속력은 단순한 절대적인 빠르기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속도는 뭐예요? 빠르기와 방향까지 같이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라는 걸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배우고 있나요? 되게 물리 선생님 같죠? 네. 그래서 속도는 방향성까지 같이 포함시킨 빠르기입니다. 속력은 뭐예요? 그냥 절대적인 빠르기. 얼마나 빠르냐 이거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에서 그 체크되고 있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속도 얼마야? 라고 하면 살짝 무식한 말인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속력이 얼마야? 이렇게 속력 얼마로 달리고 있어? 아빠 속력 지금 160 달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해줘야 된다고. 알겠지? 자, 아무튼 그래서 뭐도 같이 나와요? 속력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속력은요 뭐 하시면 되냐면 속도에 뭐 붙이면 돼?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속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럼 결국은 뭐예요? 속도라는 건 빠르게인데 뭐가 있어? 방향에 따라 부호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어느 한 방향 양의 방향을 정했으면 걔와 반대로 가면 속도는 뭐야? 부호가 음수로 바뀌는 거죠. 여기까지 가요? 그럼 마지막 이제 이거를 뭘로 우리가 이제 총정리를 하면 되냐? 결국 움직이는 방향은 누가 결정해줘? 속도의 뭐가 결정해주는 거야? 부호가 결정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미적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함수의 이 방향이 이제 증가 감소라고 생각하는데 함수의 증가 감소는 뭐예요? 부호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거 맞아요? 그
그게 그냥 여기서 물리로 넘어온 거예요. 움직이는 방향. 얘가 지금 어떤 방향 움직이고 있다를 뭘로 확인할 수 있다? 속도의 부호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로 우리가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리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결국 위치를 미분하면 뭐예요? 속도예요. 이거는 이제 알겠지? 가속도는 그 빠른 걸 얼마나 더 빠르게 뭐 이런 거죠 약간. 근데 이거는 단순히 생각하면 돼.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 플러스면 뭐 감속했다 뭐 속도가 늘었다 줄었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지. 자, 어느 정도 이해 갑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문제 적용하면 더 쉽거든요. 근데 아까 방금 얘기했던 움직이는 방향은 뭘로 결정한다? 속도의 부호가 결정해준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하다. 움직이는 방향은 속도의 부호가 결정해준다. 이게 우리 함수의 도함수 맨 처음 배울 때 함수의 증가 감소는 도함수의 뭐로 결정한다? 부호가 결정해준다. 랑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 매칭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 적용하고 이거 상교시 뭐하지? 자율 과자 파티. 헐. 참 재밌겠다. 자, 오이다 내가.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다음과 같다. 써있어. 위치라고 써있죠? 뭐 FT라고도 부르고 그냥 X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수직선 위를 움직인대요. 수직선이라는 건 뭐예요? X라는 점만 존재하지 않나요? 예, 수직선상에서 0 기준으로 이쪽으로 하면 양으로 가고 이쪽으로 하면 음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야. X의 점의 위치. 그래서 X라는 점의 위치는 뭐에 따라 변한대? 이 시간에 따라 변한대. t 세제곱 마이너스 9t 얼마예요? 제곱 플러스 300t 18t래. 자, 그랬을 때 뭐라고 됐어? P의 가속도가 6일 때 점 P의 위치. 결국은 뭐냐? 저희가 사실은 원래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용어가 좀 바뀐 거예요. 가속도란 얘기는 F를 미분을 몇 번 한 거예요? 2번 했다 뭐 이런 뜻이긴 하거든. 그때의 그 함수값을 찾아라. 그 말을 과학적으로 바꿔서 얘기한 겁니다. 그냥 그거만 매칭을 잘 시키면 되는 거예요. 가속도가 6이래. 가속도가 6일 때 점 P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지. 우리 뭐 하면 되냐면 가속도가 6일 때 그때의 시간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저희가 가속도를 찾으려면 얘를 미분을 몇 번을 때려버려요? 2번을 때리면 되는 거야. 이걸 한번 때려줘. 땅. 그러면 얼마야? 3t 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얼마? 됐습니까? 한 번 더 때려야 뭐가 나와? 가속도가 나오는 거지. 미분 2번 이거 맞습니다. 자, 여기 이계 함수가 되겠고 얘를 미분하면 6t 마이너스 10 됐어요? 이게 얼마일 때요? 6일 때죠. 이항하면 24 t는 얼마 나와? 4가 나오지. t가 얼마 나와요? 4가 나와요. 4일 때 가속도가 6일 때의 위치 구하라고 했죠. 그럼 어디만 잘 넣으면 돼. 그냥 여기다가 4를 모으면 돼요. 집어넣으면 위치가 바로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석만 잘 하시면 되는 거겠지. 자, 2번도 풀어볼게요. 점 P가 출발 후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속도예요. 자, 어디? 원점을 지날 때 뭘 구하래요? 속도를 구하래요. 얘는 잘 봐. 얘는 어디서 출발해? 0일 때 얼마야? 0이니까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 맞아요? 시작해서 여기 가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원점 오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원점은 용어만 잘 정리하면 돼. 가속도일까, 속도일까, 위치일까? 원점이란 단어는 가속도일까, 속도일까, 위치일까? 위치겠지. 원점, 그 위치, 거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얘가 얼마야? 얘가 얼마일 때? 위치가 얘가 얼마일 때? 0일 때. 이거 맞냐 문제 근데? 아까 지금 이 문제 하고 있는 거 맞아? 한 문제구나. 0일 때의 시간을 구한 다음에 그때의 뭘 구하는 거야? 속도를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해서 어디에다 뭐 대입할지만 잘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0 될 때니까요. t로 하나 묶어놔주면 t제곱 마이너스 18t 왜 갑자기 미분을 해? 9t 플러스 얼마예요?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인수분 됩니까? 6, 3 마마 맞습니까?
그러면 t가 얼마일 때? 3일 때랑 6일 때랑 두 번 언제 돼? 위치가 0 되는 거죠. 그러면 몇 번 있는 거야? 두 번 있는 거죠. 그때의 속도들을 구하래요. 그럼 3일 때의 속도와 6일 때의 속도를 구하면 되죠. 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미분하고 대입하면 되는 거죠. 미분을 때려주면 여기 있죠.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3을 넣으면 그때 순간 속도가 나오는 거고 6을 집어넣으면 그때 또 순간 속도가 나오는 거니까 두 개가 되겠네요. 답이. 이해하셨습니까? 자, 네, 답이 하나예요. 처음에 아, 처음으로. 자, 이건 두 번째로. 이거 뭐예요? 처음으로니까 3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해가지? 자, 그 다음에 필수에서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에 1번은 됐고 2번 해볼게요. 잘 보시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FT가 얼마네? T 제곱 마이너스 2T GT 그러니까 얼마네? 2T 제곱 마이너스 몇이야? 자, 요거일 때 뭐래? PQ가 서로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T의 뭘 구하래요? T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죠. 얘랑 얘랑 서로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언제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움직이는 방향은 누가 결정해 준다고 했어? 아까 움직이는 방향은 속도에 부호가 결정해 준다고. 움직이는 방향은 뭐라고? 속도에 부호가 결정하는 거야. 그럼 얘 움직이는 방향을 알아볼 거예요. 그럼 얘를 뭘 구해야 돼? 속도를 구해야 되죠. 속도 구하면서 뭐 하면 돼요?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미분을 해야 F'. 그럼 이건 속도식이 되는 거 맞아?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얘도 미분해보자. 얼마 되죠? 이렇게 되죠. 이거 1차 함수고 이거 1차 함수죠. 부호 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얘는 1,0에서 기울기 2로 이렇게 되죠. 1. 그 다음에 얘는 얼마죠? 3,0에서 기울기 4로 이렇게 되죠. 맞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게 뭐였냐면 F'이었죠? 요게 뭐였어요? G'죠? 서로 뭐 무슨 방향이래요? 반대 방향이래요. 그러면 이 F는 요때 뭐해? 요때 한번 방향 바꾸고 G는 언제 방향 바꿔? 요때 방향 바꾸지. 자, F는 요때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 맞아요? 요때 G도 뭐예요? 마이너스죠. 요때 요 사이 봅시다. 요 사이에 F 뭐예요? 플러스 G 뭐죠? 마이너스죠. 이때 뭐예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요때 G가 플러스 F도 뭐예요? 계속 플러스죠. 이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둘 다 같은 방향. 요때만 뭐야? 반대 방향의 범위가 되는 거야. 이게 1이었고 아까 요거 얼마였냐? 3이었냐? 그럼 T는 1과 3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방향 비교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위로 던진 물체 얼마 남았지? 하나, 둘, 셋. 몇이냐? 에이. 알았어. 이거 어차피 좀 설명 좀 해야 돼가지고 좀 쉬었다 할게요.